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 말썽 많이 일으켜. 금기에 도전하시는 분 같아.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학을 지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세계 여행할 수 있게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세계 여행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대학이라는 그 형식적인 타이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회로를 선택하는 거,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한테 한번 쳐발린 우리 윤희숙 입장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기를 하이에나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또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금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존의 강고한 틀을 깨기 위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기득권자들, 그리고 기성세대들, 이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그 1,000만원,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상징적 표현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98%가 이 1,000만원이라는 단어에 다 가려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언론은 선정적 보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앞뒤 다 자르고 1,000만원 대학 진학 안 해도 1,000만원 이것만 똑 띄어내가지고 또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약간 실험적인 그런 발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님이 장문의 글로 이재명 도지사를 서포트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두 아들도 대학을 보냈는데, 왜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왜 보냈느냐, 이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거든요. 뒷부분에서 잠깐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재명 지사의 발언 전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가진 고민이 왜 실질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형식과 예간에 따라서 차별하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타이틀, 졸업장, 이런 거에 대한 형식적 외관, 학력, 그 다음에 어떤 대학,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장에서 생산성이나 역량이나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장, 실질, 이런 걸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형식적인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금차별을 하니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대학을 다 가느라고 국가 역량도 손실이 있고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독일이 강소기업 중심으로 정말 튼튼한 경제를 자랑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숙련 노동에 대한 존중 또는 충분한 보상인 것 같다. 누가 가니까 가는 거죠. 대학교. 우리 사회 분위기죠. 그런 게 있죠. 약간 무시받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격차가 워낙 큰 것이 어쩌면 대학 세월화 문제나 입시 문제나 아니면 초중고의 왜곡된 교육 환경의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 문제가 있다. 사회 문제도 있다. 임금 격차가 결국은 학력 세월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악순환을 지적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님의 지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제가 하나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온갖 지원을 해주는데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 이 나라 국민인데 대학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잘 모르겠다. 대학은 학문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갖기 위해 가는 건데 지금은 대학을 안 가면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사회적 풍토도 그렇고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배관시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다 가는데 왜 안 가냐. 그럼 이상하게 일단 취급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거를 노골적으로 지적을 했고 특히 1,000만원 부분이 문제가 됐듯이 대학을 가게 되면 국가 장학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죠. 그런데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데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솔직히 뭐 까놓고 말씀드려보면 뭐 다들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대학을 갔다고 해서 장학금 다 줍니까? 성적 장학금이라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뭐 장학금 준다고 해도 일부에게만 지원을 하죠. 대부분은 알바를 하거나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뭐 과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비를 조달하게 되고 부모님이 그걸 서포트 못 해주면 상당히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이렇게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게 대학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러나 이런 형식적 논리, 대학을 가야지만이 대우받는 이런 사회 풍토, 형식적인 졸업장 이거에 대해서 임금 격차가 이루어지는 현 사회 풍토, 전반적인 국가 분위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4년을 저도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학교 다닐 때 별로 학교 안 가죠, 대학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장 때문에 계속 수업을 빠지면서도 졸업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 사람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 잘 모르겠다. 이것이 솔직한 고민인 것은 많습니다. 저 같으면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경험이 더 큰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세계 여행비를 1000만원씩, 여기 나오죠. 세계 여행비를 1000만원씩 대학 안 간 대신에 지원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논란이 됐죠.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훨씬 평판이 좋아서 상고를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개발도상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실업계고를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성남에 있는 IT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교육체계가 좀 쉽게 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런 협약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이 4년간 대학 다녔다고 졸업하고 다시 현장에 합류했을 때 대학 4년 다닐 동안 대학을 안 간 청년들이 4년 동안 현장에서 그만큼 일을 했으면 그만큼 기술과 노하우가 경력이 쌓였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4년 동안 대학 나온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것이 역차별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만약에 실질적인 대우를 해준다면 누가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적정하고 실력과 현장 경험 기술을 인정해 준다면 대학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다가 독일의 사례를 말씀하셨죠. 독일이 강소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배경에는 숙련 노동에 대한 존중,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은 고졸 후 갭 이어를 줘가지고 오지체험, 여행, 봉사, 진로 탐색 등 적성과 진로를 찾고 역량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사일에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청년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보자. 이재명 도지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사회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 큰 아젠다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 이런 제안이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제안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신 분들도 이미 다 깨닫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해봤자 후회밖에 남지 않죠. 특히 인문계 학생들, 이과생들 아닌 문과생들 항상 자기 비하에 빠져있죠.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게 문과생들, 인문계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 이건 상당히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문과생들이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요,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799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IT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체계를 갖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육 체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학교 마이스터고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자주 어찌 보면 계층 레벨에서 서민들, 약간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택배 노동자, 경비원, 뭐 미화원들 이런 거,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사회 기저층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역차별, 뭐 기득권층이라고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과 반대되는 중산층 이상자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적인 그런 느낌도 아마 소외감도 국민들 중에서는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발언이 무슨 포퓰리즘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민, 뭐 70% 이하의 국민들이 대부분 중서민층이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그렇게 뭐 택배 노동자, 경비원, 미화원을 강조하실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너무 이쪽만 또 강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어떤 자질이나 뭐 인성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0.1%, 1%의 천재들이 99%의 대중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서민층에만 치우치지 말고 천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에도 좀 한번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대선 주자들도 전부 다 고졸 청년 뭐 1,000만원 준다. 이낙연은 3,000만원 준다. 정세균은 1억 준다.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어찌 보면 뭐랄까요, 좀 무한할 정도의 그런 발언들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이렇게 장문의 글로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의 취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다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로남불이라고요. 이재명 도지사의 두 아들은 왜 그렇다면 대학교를 보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보내는 게 이 기득권층 사회에 편입하기 좋고 이 사회에 취업하기도 좋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보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들 대부분들이 고학력자입니다. 물론 예전에 뭐 현대그룹 회장이라든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 자주상 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그 다음에 주도 리더층들은 전부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택배 노동자, 경비원, 미화원, 사회 취약계층을 계속 강조할 때마다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사회 기득권층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서포트 안 해줘도 자기들 잘 먹고 살기는 해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너무 이쪽 계층만 너무 이렇게 집중 고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자들은 상당히 이재명 도지사에게 반발 심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조희연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는 민주화 평등, 이렇게 공평 이것을 강조하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 이런 걸 강조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뭐 외고를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유명한 법무법인 뭐 취업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표리부동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서민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한번 보십시오. 왕년의 민노당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간판들을 달고 있는 심상정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서울대라는 자격자 때문에 그냥 무소불위의 불의의 권력을 쟁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유호정인가요? 롤게임 하는 여자 있잖아요. 젊은 애. 이화여대 사회학과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먹히거든. 국민들을 중서민층을 집결시키고 자기들을 지지하게끔 하는데 어떤 엘리트즘이 먹힌다 이 뜻입니다.
왕년이면 권영길인가요? 민노당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자신들은 중서민층의 공평과 역차별과 차별과 뭐 정의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빠른 소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도 가끔씩은 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물론 이재명 도지사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고도화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실질적인 것,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학문은 도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분은 시계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특히 롤렉스 시계를 많이 고치시는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에서 건너온 시계, 스위스 본고장에서도 시계가 수리해달라고 이리로 와요. 세계적인 시계 강국 스위스에서도 의뢰가 온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여기서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고 있다가 시계를 수리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시계 수리하려고 한 달 동안 처리한 분도 있었다. 뭐 K-팝, K-방역, 뭐 K-시계. 단종된 시계의 경우 부품은 어떻게 구하시는지 제가 만듭니다. 시계에 들어가는 부속품까지 직접 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린 장인의 이야기, 진로 탐색하기, 뭐 직업이겠죠? 가장 비싼 시계의 가격은 보통 한 10억은 넘죠. 10억짜리 시계도 있다는 거예요. 몇백억짜리도 있습니다. 10억짜리는 그렇게 비싼 축에 안 들어가요. 손이 덜덜덜 안 떨립니다. 그런 게 오히려 제가 더 만지기가 쉽죠. 가품 시계도 고쳐주시나요? 가품은 안 고쳐줍니다. 짝퉁은 안 고쳐줍니다. 시계 장인이라고 되어있죠. 시계 장인 박준덕 씨죠. 그거는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계잖아요. 그것은 돈을 억만금 줘도 안 해줘요. 영국에서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원래 스위스 자격증을 따려고 했어요. 스위스에서는 크고 작은 시계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시계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꼭 홀 좋은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대학 경험을 반추해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많은 전문 대학교들은 취업이 잘 되게 하려는 그런 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최근의 경제 트렌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학과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많이 변화와 어떤 혁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는 그 80년대, 90년대 그 대학교 시절을 추억하다 보니까 대학 그 자격증이 홀 좋은 간판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우려를 제가 한다는 것이죠. 자, 스위스에는 크고 작은 시계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 졸업해도 수료증 밖에는 안 줘요. 자격증 주는 데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문가 자격 받으려 하면 영국 가서 따야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졸업한 사람이 6년제 졸업해도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시계학회 국제 전문 시계 자격증을 취득했다. 책이 1년에 12권씩 전부 다 총 36권이죠. 영어로 된 원서일 텐데 영자 신문을 보던 윗집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원서도 있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입니다. 40점 미치면 떨어지고 세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만 쳐도 파이널 그레이드 합격을 줍니다. 그런데 세 과목 합격한 사람은 드물죠. 합격 점수에 따라 평가 코멘트가 있는데 40점 이상은 합격, 60점 이상은 명예로운 합격, 18점 이상은 신의 경지. 근데 이분은 80점을 넘었다는 것이죠. 영국 시계학회 최초로 실기학교론 80점을 취득해서 최초 유일한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베테랑들 300명이 응시를 했고 8명이 됐는데 제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딱 생각나는 게 독립투사의 시계를 수료해 준 적이 있어요. 독립투사가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자손들이 묘지를 이장하려고 묘지를 파다가 보니까 회중시계가 나왔어요. 한 200년은 넘은 회중시계인데 최고의 유명 브랜드 시계였어요. 당시 시계 상태는 어땠는지 상태가 엉망이죠. 근데 일본으로 처음에 보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스위스로 보냈다. 이거는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장만 해라. 자손들이 30년을 그냥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시계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그 시계가 10초만 다시 움직인다면 여한이 없겠다. 정작 1년이 걸린 독립운동가의 시계를 수리를 해가지고 24시간 잘 가도록 수리를 해줬다. 고마워 죽으려고 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장인이 전하고 싶은 말. 자,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코피 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코피를 닦으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 끈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중간에 시계 사양기를 접었을 적에 어려운 적이 많았다. 뭐 디지털 시계 등장하니까 이런 아날로그 시계 한물 같다고 생각했고, 휴대폰 뭐 시계도 있으니까 휴대폰을 시계 대용으로도 많이 썼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직업을 바꾸고 운전기사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끝까지 나는 계속 이걸 고집하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영국 시계 자격증을 따라고 설쳤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많이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들도 상대를 많이 하니까요. 미국 시계 기술자가 보낸 겁니다. 200년 된 시계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700년 된 시계인데 한 달 걸려서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윈의 손에서 재탄생한 700년의 시간. 100만원 받았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만족이죠. 전 세계에서 알아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롤렉스 회사에서 초청장도 오고 했습니다. 롤렉스 회사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예, 스위스 본사에서.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아들이 있나봐요. 아들도 그거 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질이 없어도 합니다. 왜냐면 간단한 거는 배우면 되고 안 되는 거 안 하면 되고 자기가 보고 자신 있으면 하면 되고 또 부서지면 나한테 들고 오면 해결해 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그 방면에 있는 사람은 소질 있고 재능 있는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데 소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억지로 기술을 가르치면 안 된다. 안 따라오면 하는 걸 잡아당기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 의사 소질 없는 사람한테 의사 시키면 어떻게 되냐. 사람 죽이는 일이다. 안 그래도 내가 가게를 넓히자고 했어요. 젊을 때 우리 아저씨가 명장 절대 반대했어요. 왜냐면 가게를 넓힌 만큼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기술로만 자기가 승부할 테니까 기술만 잘 고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게 넓히는 걸 반대했다. 나는 이왕하는 거 크게 해서 돈 좀 많이 벌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그런 게 없어 욕심이 없다. 수리한 데만 전념을 해야 옳은 기술이 되고 수리를 할 때에도 막힘이 없어요. 장사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옳은 기술이 안 나오고 옳은 기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뜻이겠죠. 매장이 클 필요가 없다.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 중병 걸려서 누워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내 천직이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 명장이 없으시면 못 고치는 시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고치든 고쳐야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듯이. 나 없어도 세상은 기가 막히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못 고치면 나중에 버리고 새로 사면 된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10억짜리, 100억짜리 고쳐주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10억짜리는 시기가 싼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시계를 고쳐줬으면 이분이 수리비를 얼마를 받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겠죠. 다시 말하면 학력하고 실력하고 현장 경험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특히 최근에 뭐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더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최적화된 가상화폐고 비트코인은 뭐 화폐라기보다는 하나의 자산이죠. 이더리움 창시자 이분이 뭐 27살인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주해서 프로그래머인 아버지에게 처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9세에 이더리움 설계도를 발간했고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오털로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대학교를 그만두고 이더리움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억만장자가 됐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뭡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정도 대학 간판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사는 그걸 한번 깨보고 실질적인 현장 경험, 기술자, 능력자 이 사람들이 대우받고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보다 실력이 있으면 더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물론 다양한 어떤 이견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하신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큰 취지에서는 맞다.
그러나 대학 자체 나름대로도 큰 어떤 변화라든가 실질적인 학문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현재 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도 줄고 있고 학령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도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대한 막연한 또 부정적인 접근, 이것은 또 이재명 도지사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워낙 수십 년 동안 강고하게 이런 학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서민의당이라고 하는 정의당마저도 학벌 좋은 애들이 비례대표 1, 2번부터 해서 다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건드려 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대학교 나와봤자 다 씨알 데가 없다는 거, 40대에 명퇴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자극을 준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 중층, 영산층 이상자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뭐랄까요,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특별 노동자, 뭐 경비원, 미화원 강조하는 건 좋지만 소수의 천재들에 대한 부양, 그리고 대학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약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계속해서 현재 뭐 여론조사가 윤석열에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업무 추진 능력 평가에서는 또 1위를 했네요, 오늘. 자, 이재명 도지사 대선 전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